안녕하세요. 오뚜기 선생입니다. 분명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나요? 혹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써야 겨우 일상이 유지된다고 느끼시나요? 상담자이자 ADHD 당사자인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한 ADHD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는 ADHD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ADHD를 판단하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DHD 2편, 3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ADHD의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 ADHD의 장단점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안내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DSM-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11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제작했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실제 삶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ADHD 진단은 단순히 산만해 보인다 등의 느낌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전문의가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상이 발달 수준에 비해 과한가? 둘째, 이러한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가? 셋째,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며 실제 기능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가입니다. ADHD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입니다. 먼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는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계속 끊기고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며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초등학생의 예시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만화나 창밖의 새를 생각하느라 알림장을 절반도 못 적거나 준비물을 매일 빠뜨리고 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의 예시로는 업무 메일을 보낼 때 중요한 첨부 파일을 빠뜨리는 사소한 실수가 잦고 퇴근할 때가 되어서야 오늘 꼭 처리했어야 할 핵심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과잉행동입니다. 과잉행동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거나 몸을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ADHD는 과잉 행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절부절하는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초등학생의 예시로는 수업 시간 40분을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라 자꾸 연필을 떨어뜨려 줍거나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온몸으로 나 지금 너무 답답해 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성인 예시로는 긴 회의 시간 내내 볼펜을 계속 돌리거나 다리를 쉬지 않고 떨며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의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 금방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다음은 충동성입니다. 충동성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끊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멈추는 기능이 약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초등학생의 예시로는 선생님의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손부터 번쩍 들며 대답을 외치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성인의 예시로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끊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획에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고지서를 보며 후회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진단 기준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야 하고 어린 시절부터 일부 증상이 존재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실제로 학업, 직장,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예시 외에는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는가?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난히 어렵고 쉽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몇 시간씩 집중이 가능한데 왜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집중력을 제대로 조절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원활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밥 먹을 준비를 시작하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쳐 밥을 먹은 뒤에 치우고 다시 다른 상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집중을 과하게 오래 유지하거나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은 집중력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ADHD는 자동차의 엑셀과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톡 밟아도 빠르게 나아가지만 멈추는 것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으시거나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음 방황 검사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참고용일 뿐 확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총점이 24점 이상이라면 주의력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원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집중주의력 검사 캐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현재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 역시 ADHD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상담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병원을 가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할까?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에 대해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선이 있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쉽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고민을 이야기해도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반응이 많았고 저도 커피로만 버티며 지냈습니다. 하루에 4에서 5잔 정도는 기본으로 마시면서 집중력과 감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HD가 의심되는 아이를 상담하게 되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그 상담 내용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 제가 했던 설명이 전부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을 예약해서 검사와 진료를 받게 되었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첫 약은 콘서타 18mg이었는데 처음 복용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들아, 너네 원래 세상이 이렇게 고요했어? 다들 이런 집중력으로 공부하고 이랬던 거야? 나만 그동안 폭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혼자 너무 오래 버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걸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약물 치료는 권하지 않았던 그동안을 돌아보고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권하고 있습니다. ADHD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조금 늦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걸 알려줬다면 과거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ADHD와 여러 정신건강 이야기를 다루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나 혹시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